매일 아침 눈을 뜨고 커피 향을 맡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이 모든 순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나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 몸 안에 내장된 아주 정교한 시스템, 감각에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감각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부로 느껴지는 따스한 햇살, 눈앞에 펼쳐진 풍경, 귓가에 들리는 소리. 이 수많은 정보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뇌로 전달돼서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감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일반 감각은 피부나 근육처럼 온몸에 쫙 퍼져 있어서 어디서든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촉각이나 온도 같은 거요. 반면에 특수 감각은 눈, 귀, 코, 혀처럼 머리에 있는 특정 기관에 딱 집중된 감각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분류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일반 감각의 세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그냥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에요. 외부 세계의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우리 몸의 거대한 감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죠.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우리가 오늘 살펴볼 대부분의 감각 수용기, 그러니까 감각 탐지기들은 바로 이 표피와 진피층에 아주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피부 속 탐험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친구는 바로 자율신경종말입니다. 이름이 좀 재밌죠? 말 그대로 신경의 끝부분이 자유롭게 퍼져 있는 형태인데 아프거나 뜨겁고 차가운 걸 감지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좀 더 섬세한 촉각의 세계로 가볼게요. 메르켈 원반이라는 건 무언가를 꾹 누르고 있을 때의 압력이나 그 물체의 질감을 파악하는 전문가고요. 반면에 마이스너 소체는 깃털이 쓱 스치는 것처럼 아주 가벼운 접촉을 전문적으로 감지하죠. 이 둘 덕분에 우리가 미세한 촉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은 곳에는 또 다른 감각 전문가들이 있어요. 파치니 소체는 진동이나 깊은 압력을 감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주머니에서 찡 하고 울릴 때 손에서 느껴지는 바로 그 진동. 그게 바로 이 수용기 덕분입니다. 그리고 루피니 소체는 피부가 쭉 늘어나는 스트레칭을 감지하는 아주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피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나 전문적인 탐지기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통증, 압력, 가벼운 접촉, 진동까지 전부 다 정교하게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의 가장 바깥 경계선이 이렇게나 똑똑했다니 정말 대단하죠? 좋습니다. 이제 일반 감각의 세계를 떠나서 머리에 집중된 특수 감각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시각입니다. 우리 눈은요, 빛이라는 물리적인 자극을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살아있는 초정밀 카메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은 크게 세 겹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가장 바깥의 섬유층이 눈을 보호하고 중간의 혈관층이 영양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신경층, 바로 망막이 빛을 감지하는 핵심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망막이라는 무대에는 빛을 감지하는 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죠. 쉽게 비유하자면 막대세포는 어두운 곳에서 활약하는 흑백 사진사이고 원뿔세포는 밝은 곳에서 활약하는 컬러 사진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둘의 환상적인 협력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다채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눈에서 만들어진 시각 정보는 어떤 여정을 거쳐서 우리 뇌에 도착할까요? 자,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망막에서 시작된 신호가 시각신경을 타고 뇌로 들어가서 시각교차와 시상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뇌의 뒤통수 옆 시각피질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보았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특수감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귀가 담당하는 두 가지 놀라운 기능, 바로 청각과 평형감각입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만 듣는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까지 수행하죠.
한마디로 멀티플레이어인 셈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 연주 같아요. 먼저 바깥 귀가 음파를 모으고 가운데 귀에 아주 작은 뼈들이 이 진동을 크게 증폭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귀의 달팽이관에서 이 기계적인 진동을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운데 귀에 있는 이 작은 뼈 3개가 마치 지렛대처럼 작용해서 소리의 진동을 무려 20배나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이 작은 기관의 엄청난 능력 덕분에 우리가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귀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 바로 균형 감각이죠. 속귀에 있는 뜰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가거나 멈출 때처럼 직선으로 움직이는 걸 감지하고요. 이 고리 모양의 반고리관은 머리를 돌리거나 회전할 때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이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몸의 평형을 책임지는 거죠. 청각 신호가 뇌로 가는 길도 시각 경로와 아주 비슷해요. 달팽이관에서 만들어진 신호가 청각신경을 통해 뇌줄기와 시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뇌의 관자엽에 있는 청각피질에 도착하면 우리는 비로소 그 소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수감각인 후각과 미각, 이 화학 탐정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두 감각은 공기 중이나 음식 속에 있는 화학 분자를 감지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화학 감각이라고 함께 묶어서 부르기도 해요. 그럼 이 똑똑한 화학 탐정들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후각 수용기는 바로 우리 코 안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후각상피에 있고요. 그리고 미각 수용기, 우리가 흔히 맛봉어리라고 부르는 것들은 혀 표면에 오돌토돌하게 솟아있는 유두에 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맛있는 커피 향기 분자가 코 속으로 쏙 들어와서 수용체에 닿는 순간,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후각신경을 타고 곧바로 뇌의 후각망울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각 피질에 도달해서 우리는 커피향이다 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후각만의 아주 특별한 점이 나옵니다. 바로 후각은 다른 감각들과는 달리 뇌의 정보 중개소인 시상을 거치지 않고요.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특정 냄새가 갑자기 강력한 기억이나 감정을 확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맛은요, 사실 혀의 여러 구역에서 보낸 정보가 합쳐진 하나의 교향곡과 같아요. 혀의 앞쪽 3분의 2는 얼굴신경이, 뒤쪽 3분의 1은 혀 인두신경이, 그리고 더 깊은 목구멍 쪽은 미주신경이라는 무려 3명의 연주자가 각자 파트를 맡아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협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부의 촉각부터 눈, 귀, 코, 혀의 특수감각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감각들이 결코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냄새, 모양, 식감까지 모두 함께 느끼잖아요. 이 모든 감각 정보들이 정교하게 하나로 엮여서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는 단 하나의 생생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새처럼 지구의 자기장을 느끼는 감각? 아니면 주변의 전파를 감지하는 감각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우리의 감각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